근데 코스피 5천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뉴트레이더닷컴의 스티브 번즈라는 유명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분이 지난 10년, 2000년대 기준으로 해서 약 10년간 동안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낸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스탁 브로커리지 펌 데이터를 통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난 게 90%에서 95%의 사람들이 의미 있는 수익을 못 냈다. 미국 시장의 전성기 때도 생각보다 수익을 낸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지수가 얼마나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종목을 잘 선택하느냐, 그리고 내가 자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있죠. 물타기죠. 그러니까 빌드 온 석세스라고 반드시 직전에 성공에 기반을 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산 종목이 가격이 내려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평단가를 낮추겠다고 더 무리해서 사거든요. 그러면 여기 LG 생활건강의 이게 차트입니다. 어마무시하죠. LG 생활건강이 어떠냐면, 이게 2021년에 탑픽이었는데 2021년에 유명한 가치투자 연구회 동호회 유명 유튜버들이 이 종목은 가치주의고 시장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해서 가장 탑픽을 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어떻게 됐어요? 이 좋은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더 하락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물타기 했을 때 운이 좋으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운 좋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승하는 가설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거 깡통 차는 거죠. 특히나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이 우량주가 무엇이 문제냐면,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 주택자금 대출 이런 것까지 팔아서 무리하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 항상 손절을 정해 놓아야 된다. 일부 연예인들처럼 운 좋은 시기에 시장의 상승 초기에 샀던 종목이 큰 상승을 하고 시장에 하락이 와도 이미 수익 쿠션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도 얘네들 떨어뜨려 버틸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한 10년, 20년 되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아서 계속해서 갖고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운입니다. 얼마나 좋은 타이밍에 내가 들어갔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마법사들이 했던 모든 실수들과 같이 내 손실을 얼마에서 제한할 것이냐, 수익을 언제 수익할까, 이런 기본적인 어젠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가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타기가 베이스죠. 대신 분산을 통해서 리스크를 해칭을 하시는 방식이고, 그런 경우에는 가치 투자자들의 전략에 맞을 때 이게 단순한 이 주가의 변동이 시장의 영향 때문이고 상승할 것이다 라면 물타기도 가능하겠죠. 분산을 하고. 중요한 것은 무조건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절대적인 얘기보다는, 내가 물타기를 해서 만약 이 종목이 반등을 하지 않았을 때의 시나리오를 고려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100만 원대냐 1000만 원대냐 억대냐 아니면 직전 거래 수익금의 절반이냐 전체냐 라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타기 하셔도 되고 불타기 하셔도 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어느 정도이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물타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만 생각하지 실패했을 경우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특히나 위험한 게 이 종목은 삼성전자는 절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아. 아니 제너럴 일렉트로닉스가 지수에서 킥아웃 됐고, 예전에 리버모어 시대 때는 철도주들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 철도주 다 지금 없어지지 않아요.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손실의 폭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해야 된다. 손실이 나고 내 매매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어요. 야, HTS 꺼라. 차트 끄고 시장 꺼라. 5년 후에 다시 보자. 이거 러시안 룰렛이고 5년 후에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손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커지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손실이 50% 있게 된다면 본전을 찾기 위해서 100% 이상의 상승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절반이 깎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가급적 빠르게 줄이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만약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여기서 새롭게 투자 금액을 늘리기보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분석을 다시 해보자. 보통 2대1이 기본이거든요. 내가 만약 손절을 5%를 쓴다면 최소 10% 이상으로 하는데, 저 3대1로 합니다. 제가 손절 퍼센트가 마이너스 6%거든요. 거의 3대1인데 15%에서 1차 익절을 해요. 3분의 1을. 그리고 나서 20에서 25% 한 번 더 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갖고 다니면서 프리 롤링이라고 해서 지수 이평선을 따라서 간단하게 매도하는 방식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고, 중요한 것은 내가 만약 손절을 쓰는 투자자라면 손절 퍼센트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2%라면 최소 수익은 4% 이상 날 때까지 절대 실현을 시키면 안 된다. 계속해서 리스크 리워드 레이셔를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시장에서 검증된 리스크 리워드 세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피해의식이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뭐 기관 투자들에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기관 투자자들 얼마나 잘하냐고 보자는 거죠. 기관 투자들의 80%가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서울대 연고대를 졸업하고 금융업계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신 분이죠. 기업 탐방도 가시고 80%가 지수도 못 따라가요. 80%의 펀드 매니저가 실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그래요. 똑같고 한국도 그렇고. 그렇다면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원래 돈 벌기가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유동성인데 내가 원할 때만 주식을 투자하고 빠르게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점을 살리지 못해요. 마치 개인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매니저처럼 매수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갖고 시장이 나빠져도 손절을 안 쓰고 저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왜 굳이 어렵게 기관 투자자들을 따라하냐.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개인 투자보다 잘하는 게 맞죠. 그 어렵고 불리하고 개인 투자보다 훨씬 힘든 환경 속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처음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손실을 어디까지 감내할 것인지 수익을 얼마까지 할 것인지 계획을 짜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산 종목이 오를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 차익 실현할지도 언제 매수할지도. 개인이든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종목을 사기 전에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갖고 정해놓고 할지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는 얼마나 그 손실을 감내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손익비 세팅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도 실패를 하고 기관 투자도 실패를 합니다. 근데 기관 투자도 실패하려면 망하지 않아요. 회사 돈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실패를 하면 자기 돈을 날리고 재기하기 어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한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식에서 하고 내가 전 매매에서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금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늘려가는 방식을 간다면 실패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안정이나 그 심리를 극복하려면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하고 아니면 마음심리 상담센터를 가야 되는데 자꾸 주식시장에서 그 길을 하려고 그래요. 정신수양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렇고 유명한 투자자들도 그렇고 다 좋은 종목을 못 사면 이걸 놓쳤다는 아쉬움을 갖고 20년, 30년 대 베테랑들도 시장이 하락하면 공포감을 느껴요. 이런 희노애락 이 감정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고 이거에 단 며칠 주식 투자하면서 고쳐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특히 포모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사렸다 했던 종목이 정말 한 끗 차이로 못 샀는데 하루에 30% 40%씩 이렇게 상승을 해요. 저도 하루 종일 그 종목만 바라보요. 그리고 이 종목이 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어쩔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심리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종목을 못 사도 다음번에 나오는 애는 반드시 살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공포가 시작된다면 손절을 쓴다면 코로나가 발생해서 다음날 지수가 마이너스 10%씩 떨어져요. 근데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마이너스 4%나 8%라는 이미 손실 제한이 있다면 지수가 아무리 100% 200% 떨어져도 내가 입는 손실은 정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신수양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매매를 적게 하죠. 대부분의 시장에서 매매가 잘 되는 시기는 극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떨어질 때 시장의 방향이 상승세이고 특히나 내가 사려는 종목이 주도 섹터에 가장 시장에서 호황인 섹터에 속해 있느냐 여부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질 때만 매매를 하면 돌파 매매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 윌리엄 오닐이 하신 말이에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떨어질 때는 돌파 매매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근데 그 시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못 견뎌요. 매일 조금씩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시장이 안 좋은데 그리고 인더스트리 액션이 안 좋은데 자꾸 매매를 하니까 계속해서 돌파 실패가 나오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 허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이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90%가 손실을 난다는 걸 동의를 못 하실 거예요. 지금은 가끔씩 한 5년마다 나타나는 로어링 불마켓 정말 호황장이고 지금 시기에는 단순히 이름이 멋있다라는 이름으로 투자를 해도 큰 돈을 버는 시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성공을 했던 거뒀던 주식시장의 모든 성공 방정식들이 시장에 조정이 만약 발생을 하게 된다면 어느 것도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신의 기억을 미화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성공했던 성공 방정식을 집착하게 됩니다. 고집을 부리고 재매수를 하고 다시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거를 우리의 그 전 선배였던 동학개미들이 그래갖고 그 전에 수많은 시장의 마법사들이 그랬고 이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런 짧은 호황장이 아니라 시대 전체에서 항상 계속해서 통일된 검증된 투자 방식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짧은 호황장에 지금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만약 이 호황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분은 행운하다. 물론 당연히 수익을 내는 게 좋겠지만 그게 지금은 동네 구두방을 가든 마트를 가도 전부 다 시장의 전문가예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지금 자신이 시장의 마법사로 착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성공을 거두고 있는 방정식이라면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꿈에 부풀고 환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캐시머신처럼 ATM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기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무서운 시기가 온다.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본업에 항상 충실하고 지금 매매가 잘 된다고 전업을 간다거나 그런 건 하지 마시고 항상 시장 위험하다는 생각하에 내가 얼마나 손실을 감내할 것이냐 그리고 내 수익은 얼마나 크게 갈 것이냐. 이 손익비부터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마 이번에 깡토님이라고 그분께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에 대한 그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고 손익비에 대한 세팅부터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총주를 제외하고 소재 장비 이쪽에 더 집중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데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일수록 훨씬 더 주가의 상승폭이 크고요. 또 게다가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대장인 적도 없었고 지수를 이끈 적도 없었고 항상 지수보다 뒤쳐졌던 많은 사람들의 골목이라서 지금 5년 만에 겨우 본전을 좀 넘어섰잖아요. 이런 삼성전자 같은 시총주들을 투자하는 과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수 ETF와 같은 그런 좋은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시총주 로우베타를 투자할 법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수 ETF 레버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단순히 로우베타의 안정성만을 이유로 삼성전자를 투자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올해 만약 반도체가 굉장히 주도 섹터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소재 장비의 시총이 적은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해보자라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듣고 1990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그 코스피 월봉 월간 차트를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화면 보시면 좀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V자형 반등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후양적으로 봤을 때 5년에 한 번씩 때로는 7, 8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패턴의 하나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수가 오르는 건 당연히 좋은 것인데 전 여기서 의미를 좀 안 뒀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매번 반등장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반등장이 5년 전에 코로나 이후 급반등이었죠. 그때 무슨 의미가 두어졌나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기억나시겠죠?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놀이터고 좌지우지되던 시장이 유튜브를 공부하고 기업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한 스마트한 개미들이 이제 이끄는 시장이 됐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고점에 오르고 수없이 고점 시그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부양시킬 걸 생각하고 차익 실현 안 하고 손절 안 했어요. 그 결과가 동학개미의 말모가 비참했던 거고 제가 보기에 이번 서학개미 운동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주 권익 환원을 통한 시장이 이제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믿고 만약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버티는 식으로 시장은 다시 회복될 거라 한다면 똑같이 서학개미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V자 반등장에 있었던 우리 선배들의 절차를 답습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자.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은 상당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 다만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간단한 내용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거의 고점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고점 탑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기관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 스마트 머니가 분산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옵니다. 2023년도를 가장 핫하게 달궜던 섹터가 2차 전지였죠. 예, 모두가 다 아는 2차 전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단순히 테마성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 20년을 책임질 차세대 장기간 먹거리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두가 2차 전지를 좋다고 보고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들 산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밝게 봤는데 2023년 7월 26일에 차트에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기관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는 일간 추세 전환이라고 합니다. 일간 추세 반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2023년 7월 26일 반도체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LNF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에서
정말 동일한 날짜에 마치 동일한 포메이션으로 동일한 형태로 기관차가 이틀이 나타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가 초반에는 주가를 올립니다. 호재를 발생시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놓칠까 봐 달려들게 됐죠.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가는 올랐다가 다시 종가되는 마감되면서 하락하는데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터져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추세 전환은 얼마든지 매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의 신빙성을 가지려면 여기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이 거래량이에요. 보시면 이 세 개의 종목들 모두 다 기존에 발생한 적이 없었던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일간 추세 전환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이 종목은 거의 반토막이 넘게 났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은 시장을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섹터가 망가지면 시장이 따라서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을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아주 직관적이고 아주 쉬운 이런 시그널들을 놓치지 마라. 다음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주간 차트에서 정확하게 이런 반전 시그널이 났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다면 5년에서 6년 가까이 오랜 기간 손실을 감내하면서 투자자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었겠죠. 예, 이런 간단한 시그널들은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윌리엄 온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트 분석은 기관 투자자들의 입출입 흔적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거죠. 거래량이야말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이 들어왔냐 나갔느냐를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장기 상승을 한다고 믿는데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잖아요. 밸류가 없죠. 근데 비트코인보다 더 오랫동안 장기간 상승했던 기업이나 가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냐 이거 없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가치 역시도 기업의 주가 상승에서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두 번째가 어닝이에요.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어닝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짝 오르고 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어요. 연구 논문을 찾아봐도 어닝과 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박하는 내용을 하나 더 들자면 작년에 반도체주의 가장 큰 대장주의 테크윙이에요. 예, 테크윙이 400% 상승했을 때 이 재무제표예요. 어닝, 영업이익, 매출 찾아볼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국장은 원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엔비디아는 어떤 얘기예요? 2022년에 엔비디아가 400% 이상 상승할 때도 재무제표는 엉망이었습니다. 어닝은 조금 상승하는 정도였는데 그게 뭐냐? 어닝이 주가 상승의 지속도와 상승률에 작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다라는 거,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전 질문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량적인 답을 주고 싶어요. 주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좋은 기업이 좋은 제품 팔고 좋은 CEO를 해서 종목을 골라서 오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저는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베이스의 길입니다. 이 손잡이가 달린 컷 패턴이 가장 기본적인 차트 분석의 기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찻잔 모양, 손잡이 달린 찻잔을 보였다고 해서 이게 손잡이 달린 컷 패턴인데 이 U자 모양이 이게 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분석 단위인데 이 베이스의 랭스가 길면 길수록 그 주가의 상승률도 높고 지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단지 수치와 근거만을 봤을 때 베이스의 길이와 주가 상승 그리고 지속 기간만큼 입증된 자료는 없다.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같이 투자하는 분들 자신이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이 얼마나 긴 베이스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 베이스가 길다면 내가 정말 장기 투자를 오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제가 최근에 매매한 종목인데요.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세가 있었죠. 딱 보시기에도 굉장히 긴 베이스를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 베이스를 만드는 이 기간 동안 빨간색이 하락 거래량이에요. 주가가 하락할 때 터지는 거래량이 10주 이평선, 50일 이평선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길고 길면서 중간에 거래량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 초반에 여기가 들어온 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겠죠? 이 들어온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을 해도 매도 물량을 내놓지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이 종목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타기라고 하면 더 저가에 사려는 거. 예, 이런 물타기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만들고 있는 종목이 최근 들어와서 다시 상승하면서 손잡이가 달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 기업이 돌파를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테크윙이 이랬고 SK 하이닉스가 그랬고 엔비디아가 이랬습니다. 모든 오래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절대 개인 투자자가 아니에요.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들이 간단한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나 PB들이 아니에요. 예, 가급적 헤지 펀드, 연금 펀드, 보험 펀드와 같은 큰 자금이 들어가는 펀드 매니저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손잡이가 달린 컵을 굉장히 국내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토마스 불코우스키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차트 패턴이라는 책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파셨는데 차트 패턴만 수없이 나와 있고 이것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 차트 패턴별의 성공률과 지속률, 브레이크 이븐 뭐 이런 본전 같은 걸 해서 정량적 분석을 해놓고 했는데 거기서 실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온일식 추세 추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 상승 추세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상승 추세가 거래량을 동반한 게 있었느냐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서도 말이죠. 이게 주간 차트인데 로보스타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이죠. 시장 대비 엄청난 강도로 상승시키면서 큰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떤 차트 패턴이든지 모양이 얼마나 컵 앤 핸들에 가깝든지 W 포메이션에 가깝든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강력한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이 U자형의 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하시고 이 베이스는 길면 길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핸들이 형성됐을 때 이 핸들을 가격이 돌파를 할 때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좋은 베이스를 만들고 있느냐.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보시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쉽고 직관적이고 그렇지만 효과적인 그리고 입증된 이런 기술적 분석 팁들은 오늘 잠깐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뭐에 기한을 하면 이 모양이 중요해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수요 사는 쪽, 공급 파는 쪽, 이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찍어 누를 때, 즉 시장의 유통 물량은 없고 팔겠다는 사람은 없고 사겠다는 사람은 많을 경우에 어떤 일이 되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만 더 사도 주가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시 리버먼은 최소 저항선이라고 했고 윌리엄 온은 손잡이에 달린 컵의 핸들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강력한 기존 상승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많이 실수하는 게 이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지수는 최적화가 됐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시총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삼성전자만 해도 이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몇천 명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동호회 있고 IR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제 가치와 크게 괴리가 되지 않았다고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가장 최적화에 가깝고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잘 맞춰지고 있는 종목을 상대로 이게 손잡이에 달린 컵 패턴을 돌파했다. 이런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방향이 위 상방향 롱이든 숄트이든 그 방향을 압도적으로 이 추세가 이어지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는 차트 패턴이 어떤 예쁜 모양이 있더라도 여기서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그 미국의 시총주 메가캡들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도 가끔씩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가능하고 충분히 차트 패턴이 먹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시총이 적은 기업일수록 잘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 가급적이면 시총이 적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에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자금이 몇십억 된다면 시총이 1,500억 되는 회사들에 이거를 많이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거기에 바탕을 두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대부분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총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매수하셔도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보통 상황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기업 선택을 해요. 시장이 하락기에 있다면 경기 방어주들, 뭐 식료품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시장이 상승기라고 하면 고PER 성장주에 많이 들어가시는데 전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시장이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가치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를 합니다. 경기 방어주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리스크를 해칭을 하는데 저희가 같은 온일식 추세 추종 기술적 분석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절을 해버리고 현금화를 시켜요. 경기 방어주를 통해서 분산을 할 바에는 차라리 손절을 쓰자. 라는 식으로 리스크를 해칭을 하고요. 시장이 만약 고점이라서 고점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당연히 현금을 들고 있지 뭐 식품주라든지 경기방어주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산이 낫냐 손절이 낫냐 이거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각 장점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안전성에 있어서는 분산은 절대 손절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오르는 종목을 고르기보다 시장이 좋을 때 좋은 종목을 고르자라고 바꿔보시죠.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극단적인 아주 시장이 호황일 때 산 개잡주가 시장이 불황일 때 산 우량주보다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그 정도 시장 타이밍이 중요하다. 항상 시장 상승기에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주도 섹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기존의 전통의 조로방언에서 반도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베이스를 아까 전 제가 말씀드렸던 강력한 상승세를 동반하는 베이스가 이렇게 거래량을 마르면서 길게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을 노려야 돼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소재 장비 부품 업종에 몰려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유니트론텍은 보시면 아직
매수 지점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이 종목에서 아주 상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손잡이 단일 컵을 여기서 형성을 했죠.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실패하고 난 위점이 보통 고점이 다시 매수 지점이 되거든요. 아마 이 지점을 통과할 때 매수를 하면 물론 승률은 40%예요. 대부분 탑 트레이드 40%인데 시장이 만약 맞아 떨어진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패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가 FST예요. 똑같습니다.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를 보인 종목이 이게 오랜 기간 동안 U자형 베이스를 거래량이 많은 채로 형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주목을 하셔야죠. 손잡이를 달린 컵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가에 매수하셔도 되고 기업을 보셔도 되고 같이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보시는 게 좋죠. 이게 그 항상 리더스 리더 마켓이라고 주도주는 시장을 주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래된 격언인데 이 점선 검은색으로 된 것이 개별 종목입니다. 주도 섹터에 속한 주도주 개별 종목이고 이 파란색 점선이 지수 인덱스죠. 인덱스라고 하면 코스피, 뭐 S&P 500, 나스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정말 재밌는 것이 이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지수보다 먼저 반등을 하고 지수보다 먼저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도 섹터에 주도주를 투자하지 않는 가치 투자자들이라도 항상 시장의 주도 섹터가 무엇인지 알고 이 주도 섹터에서 섹터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우리가 자금의 노출도를 정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시장이 좋을 때 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시장이 좋지 않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좋아질 때 다시 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예측해서 위아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금 배분을 어느 정도 하느냐의 참고 자료로 반드시 주도 섹터가 무엇이고 그곳의 개별 종목들이 어떤 등락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